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100세 시대라지만 정년 등으로 인해 은퇴를 하는 나이는 60세를 전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연 은퇴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나머지 한 40년의 생활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이번 주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에서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 시민의 노후 준비. 네. 보통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어야 노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환갑 넘으신 분들한테 노후나 노인 얘기하면 진짜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정도나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나이대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 정책 리포트에 보면 가장 많으신 분들이 65세 이상이 됐을 때 노후라고 생각을 하세요. 65세. 네, 근데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위입니다. 2위. 2위로 보시면 70세 이상이 60세 이상보다 많다는 잠깐만. 겁니다. 우리가 연금을 탈 수 네. 있는 나이가 65세 이상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과거에는 뭔가 환갑을 넘어가면은 나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는데 요즘에는 뭐 인생은 예순부터 이런 얘기 있을 예. 정도로 이제 좀 나이대가 좀 과거에서 많이 바뀐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70세 이상도 그때나 돼야 내가 노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많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그 65세 이상이 노후라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서울 시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노후 준비 여부를 일단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한 49.9%, 그리고 아직 못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28.9%고, 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준비할 예정이다라는 분들 14., 준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5%밖에 되지 않는 예.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 여부와 좀 어느 정도 완벽한 비교는 아니지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 보시면은 이제 한국인 전체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5% 정도 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35%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네. 34% 이상이 그러니까요, 준비를 이제. 못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다 갑자기 빈곤으로 그냥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다시는 분들도 65%지만 준비를 완료했다는 건 서울시 기준으로 볼 때도 6.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준비는 하지만 네. 완료된 거는 6.5%. 내가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6.5%라는 거는 정말 그만큼이나 이제 한국인들 또 서울 사람들도 이제 노후 준비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구체적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국민연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각종 공적인 연금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 외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생활 자금 준비 방식 두 번째는 이제 공적연금 플러스 사적연금, 결국 연금이 이제 기업에 있는 맞아요. 연금들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부동산이나 은행 상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비율이 0.1%라는 겁니다. 진짜 많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예, 건데요. 이제 진짜 더 세대가 이상 바뀌었군요. 더 이상 노후가 예.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좀 특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이렇게 있고 은행 상품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와 같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인 전체의 노후자금 준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비율이 서울시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예. 그리고 예금 적금이 18.8%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시민은 조금 특이하게 전국 쪽보다는 이제 사적연금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예. 그다음에 이런 금융의 비율이 낮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자녀들에게 의존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이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들이 더 이상 노후 준비는 뭔가 자녀들의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준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쌓이는 이런 연금들이 거의 중심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아니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이 62% 정도 되니까요. 네, 정말 부실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을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거의 국가적인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는 네, 생각이 정말 저도 여기서도 그렇게 확인이 봅니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물가가 워낙 높아서 그렇죠. 자금 준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요? 나왔네요. 네, 지금. 얼마 정도 있어야 될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200에서 300만 원 미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46.6%고 부부 기준으로. 그렇죠.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27.4%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한 251.5만 원이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내가 251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그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럼 그 금액만큼 준비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이 못하고 있다 혹은 보통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250만 원을 월로 계속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율보다 매우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10%가 넘는다는 것. 이것 역시도 아무리 연금이 있더라도 그 연금 자체로 250만 원을 해결할 수 없는 못해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특히나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인데요. 네, 부채 중에서도 역시 주택과 관련된 부채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 모두 다 느끼시지만 예. 정말로 일을 평생 하더라도 내 아파트 대금 다 갚는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럼 죽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 교육비, 양육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나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내가 노후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65세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뭐 30살에 결혼해서 뭐 32, 3살에 아이를 낳더라도 내가 노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돼가지고야 우리 아들들 아니면 딸들이 그때 결혼하는 시기 또는 이제 갓 가정을 만들 시기란 말이죠. 저는 애가 6살이에요 아직. 그럼 굉장히 노후에 들어갔을 전망적인- 때 결국 여기 또는 본인 및 자녀 결혼 지출 비용 이쪽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참 지금 있는 나만의 빚도 어려운데 또 우리 자녀들까지 케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서 네. 좀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좀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네. 전적으로 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의 안전망 정도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자세히 보면 저는 이 일자리 외의 것들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거냐? 의료나 치매 국가 결국에는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노후라는 것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또는 내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최소의 것들이 최소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서울시랑요. 전국의 비율이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소득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게 네. 38.9%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선 취업 지원이 3위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 사람들은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많이 해달라는 게 40%예요. 소득 지원 받아봤자 250만 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일자리를 확실히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예. 있고요. 전 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소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65세, 60살이 되도록 건강하신 분들이 예. 결국에는 내가 뭐 나가서 돈을 쓰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 좋지만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 일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 이모작의 시기, 이 그렇죠. 노후 시기에 어떻게 정말 늙어가고 싶은지, 네. 어떻게 죽음으로 다가가고 싶은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취미 활동이 역시 제일 많죠. 예. 제가 못했던 것들. 근데 그 다음이 소득 창출 활동입니다. 아. 이제 저거에서 보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놀더라도 아니면 내가 활동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에 가장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외에 또 여성분들은 자아 개발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욕심도 이제 상당히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예. 결국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취미로 하면서도 돈을 소소하게 벌 수 있는 이러한 뭔가 수공예라든지 아니면 이런 취미 활동들도 결국에는 이제 노후 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모두 다 행복하게 내 것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노후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개인적으로 네. 이 취미 활동이나 소득 창출 활동 조금 젊어서 많이 하시고 네. 정말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사회의 공공을 위한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시면서 정말 멋진 어르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살면서 너무 취미 활동 못하니까 저렇게 높은 거 아닐까 이런 뼈 아픈 그런 그렇죠.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네, 오늘도 빅데이터 통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